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시거나 본인이 보훈 대상자 유족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기존 75세였던 기준이 65세로 무려 10년이나 낮아집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2만 4천 명이 새롭게 예우를 받으실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라서 정확한 대상을 함께 짚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떤 지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같이 담긴 고독사 예방제도, 선순위 유족 기준 변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탁병원이 뭐길래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 이유. 먼저 위탁병원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를 진료하는 병원 하면 보통 보훈병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대상자 등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탁병원이에요. 이번 개정 대상이 되는 선순위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집 근처에 있는 위탁병원을 이용하려면 지금까지는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채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69세인 유족이 있다고 해보죠. 기존 기준대로라면 집 근처에 위탁병원이 있어도 75세가 되지 않아 해당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멀리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 이 이동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던 거죠. 이번 개정으로 이 나이 기준이 65세로 낮아집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해당되는 분들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정확한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해요. 2. 그래서 누가 대상인가요? 우리 가족도 되나? 헷갈리지 않으려면 도대체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부가 밝힌 대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둘째, 6.25 전몰 군경자녀 수당을 받고 있는 유족. 셋째, 사망한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이 세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의 위탁병원 이용 나이가 65세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도 선순위 유족 여부와 보상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이번 의료지원 확대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등록돼 있는지, 선순위 유족이 맞는지,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지를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가 감면됩니다. 적용되는 진료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까운 위탁병원 이용,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왜 이 변화가 중요한지 조금 더 풀어볼게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그때마다 배우자나 자녀가 시간을 내서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거주지에서 먼 보훈병원까지 오가는 게 반복되면 그 부담도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시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확인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동네 병원이 다 위탁병원인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이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이번 변화의 핵심은 병원비 감면 대상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유족이 자신의 생활권과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넓힌다는 데 있습니다. 4. 고령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 사실 의료 지원 확대만 담긴 게 아닙니다. 고령의 보훈 대상자를 국가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고독사 예방 제도도 새로 마련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중에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시는 고령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살면 건강이 나빠져도 형편이 어려워져도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번 개정으로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실태 조사를 하고 지자체 같은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이 근거가 생겼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현금 지원이나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과 조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미리 마련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예방 정책과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보훈 대상자이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부분이에요. 5. 선순위 유족 기준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선순위 유족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를 우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나이만으로 순위를 정하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연장자를 일률적으로 우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 부분은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의료지원 확대와 달리 관련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물론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선순위 유족이 시행일에 모두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은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인 가정이라면 이 부분도 관할 보훈관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6.25 전몰 군경자녀 수당 수급자, 사망한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는 위탁병원 이용,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집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둘째, 대상자는 위탁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족이 대상은 아니니 본인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셋째,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고 선순위 유족을 정하는 기준도 연장자를 일률적으로 우선하던 방식을 개선해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관련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공자 유형, 유족 순위, 수급 여부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다른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의료지원 확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65세 이상이시거나 곧 65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실제 시행일에 맞춰 관할 보훈관서에 본인 대상 여부와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